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함께합니다. 자, 프리마켓 진행되고 있고요. 프리마켓 업앤다운 표를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쪽에선 역시 G2파워 원전 쪽 보이고요. 한화 시스템 방금 전에 또 좋은 뉴스도 나름 괜찮은 뉴스 나왔고요. 하이브 자, 저것도 개장돼 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시혁 대표 쪽에 상당 부분에 대한 악재들 나오고 있고요. SKC 있는데요. 자, 정영현 팀장 먼저 SKC 하락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SKC요. 네. SKC는 어제 이제 좀 생각보다 좀 강세가 나왔었는데 그 요인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역시 SK 하이닉스가 워낙 좀 경이로운 그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같은 반도체 내에서 이제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좀 장 막판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LG와 SK가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미국 쪽의 어떤 대응을 위해서 손을 잡는다.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SK 넥실리스, 그러니까 SKC의 손자 회사죠. 이제 동박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LG 쪽으로 공급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뭐 LG 쪽에서는 뭐 또 아직 정해진 거 없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올랐었던 부분을 오늘 시초가에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제 뭐 그 600원 정도 하락 출발이 좀 예상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자동차 쪽이 뭐 관세에 가장 좀 민감한 이제 그런 섹터로 좀 불리고 일본도 좀 잘 타결이 되는 걸로 이제 보이니까 자동차가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그런 이 큰 대기업 원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조 원 뭐 물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끼리 이제 2차 전지 쪽 특히나 최근같이 해즘 때문에 좀 신음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또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2차 전지에 안 그래도 좀 저점 대비 좀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조금 더 이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SKC는 뭐 이 정도 자리라면은 큰 부담은 없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제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이게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이게 좀 이 큰 흐름을 좀 타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나쁠 것 같지 않고 2차 전지도 이제 조금씩 이런 해소 국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좀 하루 이틀에 좀 상승폭을 내놓는 조정이 있더라도 저는 뭐 어쨌든 좀 우상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성훈 대표와는 G2파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현재 프리마켓에서 5.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AI 액션 플랜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작용할 수 있는 G2파워인데 G2파워의 매출 비중은 이제 전기전자의 배전반 비중이 한 65% 정도 있고요. 한 25% 비중은 태양광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신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SOE라고 ESS 액침 냉각형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액침 냉각형 ESS 개발에 양산을 한 업무 계약을 이번에 또 체결해는 상황도 우리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430억 규모의 이 대형 발전용 배전반 프로젝트를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는 일부 적자 폭이 시현했지만 2분기 이후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GEM 펀드라고 해서 43조 운영을 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에게 지분을 한 4.9%를 넘겨줬거든요. 매각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점도 G2파워에 대해서 지분 매각에 대해서 그런 그 일단 이 펀드와의 그런 매각 구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에 좀 그 훈풍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어떤 지분 구조에 대한 매각 이슈, M&A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G2파워가 일단 AI와 관련된 이런 액션 플랜도 있고요.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일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원권에서 지금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인 12,000원까지 한번 또 열어놓고 오늘 기세 상승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G2파워 수급 쪽 요인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펀드들 수급 들어온다는 거 하나. 근데 오늘의 이제 상승은 역시 간밤에 있었던 AI 액션 플랜의 후폭풍이죠. 모든 에너지를 다 갖다 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안 했지만 태양광 같은 신재생도 쓸 것 같아요. 지금 기세로는. 그런 것도 함께 보면서 오늘 자 수소 지금 두산 퓨어스 앞서도 좀 봤지만은 거의 8%대 상승 출발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또 개장 때 보도록 하겠고요. DLENC
DLNC를 볼까요? 지금 한번. 예. DLNC가 프리마켓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시초가에서는 한 100원 0.2% 정도 멈칫합니다. 예, 네. 멈칫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최근 20거래일 동안 음봉이 19개네요. 제가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 들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인데 DLNC를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좀 주목했던 이유는 역시 예. 이제 원전 쪽이죠. SMR 쪽이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이제 SMR 쪽에 뭐 4대 SMR 기술,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엑스에너지 쪽에 또 상당히 큰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에서 SMR의 건립이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 DLNC 두 개의 회사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고, 뭐 회사에 뭐 조 단위의 그런 현금을 쌓아놓고 있고 배당은 좀 작기 때문에 향후에 좀 배당을 늘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주가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61선 정도에 좀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게 이제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원전이 전 뭐 어쨌든 이 상승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말일에 뭐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뭐 현대건설하고 지금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너무나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자리 61선 머물러 있는 뭐 한 48,000원대, 이때는 큰 부담은 없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 이제 SMR 그리고 원전 쪽, 그리고 향후에 또 이제 SMR 말고 그런 원전 건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전 그런 원전 관련된 종목도 뭐 두산과 같이 페어링을 해서 같이 네.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뭐 좋은 그런 전술적인 종목 배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DLNC도 누구 못지 않았던 플랜트의 강자였었잖아요. 네. 그런 실력도 있고, 그런데 참 시장이 현대건설을 봐주면서 네. 왜 DLNC는 안 볼까요? 이런 게 뭐 미인주 이런 건가요? 야, 이게 왜 어필을 못하는 건가요? 현대건설은 이제 SMR 관련돼서 이제 MOU 체결이 된 그런 게 부분이 있었으니까, 있고, 재료가. DLNC는 물론 이제 뭐 노르웨이나 이런 쪽에 MOU가 네.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SMR 쪽의 어떤 건설의 뭐 없어서. 레퍼런스나 MOU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SMR에 관련된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에, 그러니까 건설에 재료가 대한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그게 트리거가 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정경진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DLNC에도 이제 과거가 아니라 뭐 실력 있었던 네, 데입니다. 그렇죠. 플랜트 수출이라든가 화학 플랜트에 자신 있었는데 어필을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주목을. 그런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김성훈 대표,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중국 감산이잖아요. 예. 네. 철강 줄여, 화학 줄여, 폴리실리콘 줄여, 또 리튬도 줄이네 마네. OLED 디스플레이 라인 말입니다. 여기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 한번 가볼까요? 네네. 중국이 감산해 준다면요. 안 뭐, 할까요, 여기는? 뭐 여기도 가능성 있고, LG 디플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에 네. 적자가 나는 규모에 있었던 그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매각을 시키는 상황이고, 네. 최근 들어서 모바일 패널 수요가 좀 둔화되고, 이번에 간신히 흑자를 했던 걸 다시 적자 2분기 또 예상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는 이 반등 국면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수준의 영업 손실 기록이 예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화두였던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가 되죠. 네. 사전 계약만으로 이제 100만 대가 이제 넘어섰다는 흐름도 있었고, 네, 그래요? 네, 사전 계약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뭐 폴더블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받고 있지만 어차피 예. 비중이 많은 부분이 OLED TV 쪽에 맞은 대형 TV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OLED 전반적인 훈풍은 애플의 내년도 이제 폴더블 폰 출시라든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 시리즈용의 이제 이 출하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G 디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빅패스를 좀 더 이제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3분기 이어서 흑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온다면은 최근에 OLED라든가 폴더블폰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하반기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주셨지만은 이제 그 폴드 Z 플립 7 거기가 상당한 것 같아요. 인기가. 예. 네네네. 저도 이제 뭐 이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제 폰보다도 얇아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액정 같은 경우는 풀액정으로 되어 있고, 근데 가격적으로도 인상은 하지 않고 원래 이제 Z 폴드 6세 6죠. 6 가격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핸드폰에 돈을 안 쓰는데 이번에 한 달 이내로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폰보다 얇아요? 제 폰보다 얇습니다. 제가 잡아봤습니다. 예. 비교를 해봤고요. 예. 자, 100만 정도의 지금 사전 예약이 들어와 있고 여기 어디에서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전체 감산들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또 폴더폰의 액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고요. 자, 우리 정경민 팀장과는 어느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KB금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쪽 라인이 지금 오늘 또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특별한 재료는 아닌 거죠? 특별한 재료는 딱히 없습니다. 없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아마 이제 법안 그 상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KB금융을 비롯한 이제 금융주들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다 뭐 2에서 3. 근데 KB금융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오르는 모습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인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도 지금 뭐 4%, 5%대 지금 상승 나오고 있고요. 뭐 쿠콘 뭐 이런 종목도 강세를 보이는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안 관련된 이제 그런 일정상의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더즌, 미트온, 다날, 쿠콘 이런 거 뭐 4에서 6%씩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 특히나 이제 뭐 그 대형 금융지주 종목들만 오르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금융주들이 좀 동반적인, 또 최근에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반발 매수, 반등 이런 것들, 또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차분해진 상황에서 맞아요. 예, 다시 단기적인 국내로. 강세 수급을 원하는 이제 그런 좀 자금들이 좀 투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뭐 반등 국면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B금융이 뭐 52주 신고가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그냥 정보지 수준인 것 같은데, 정민 팀장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은행권에서 약간 먼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소문 같은 게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러니까 뭐 카카오페이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은행이랑 같이 주도권을 역시 아마 비금융권에는 안 줄 것 같기도 하고요. 비금융권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컨소시엄을 가져간다면 네, 모를까. 모를까. 예, 그 단독으로는 사실 단독으로 가져가면 상품권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권 비슷하게 되어 신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예, 예. 어쨌든 이 스테이블이라는, 그러니까 코인이야 아무나 만들 수 있지만 스테이블이라는 뜻은 거기에 매칭되는 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 자산이 어쨌든 뭐 실물 자산이 됐던 아니면 금융 자산이 됐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쪽은 역시 증권사를 끼고 있는 은행권, 이렇게 좀 한정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은행주와 또 은행과 연결됐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특히 아직도 물려 계신 우리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튬 가격이 진짜 왠지 모르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유와 함께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주식 AI 오늘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녕.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는 이유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리튬 가격 동향 좀 이야기해 주고,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건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그 이유를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최근 리튬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리튬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전망이 밝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일부 생산 지역에서의 공급 차질 우려도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최근 리튬 가격이 들썩이는 것 같아요. 그래. 중국 감사는 너 잘 모르지? 지금 왜 탄산 리튬 오르는지? 중국의
감산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국이 환경 규제나 산업 구조 조정 때문에 리튬 생산을 일시적으로 줄일 가능성도 있긴 하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감산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가격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많이 좀 움직이는 종목들 LNF도 있고 또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주들 좀 있거든. 너가 보기에 국내 이제 범 K 배터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들 뭐라고 생각해? LNF, 삼성 SDI, LG 엔솔 뭐 세 가지 종목만 놓고 본다면? 세 가지 모두 매력적인 기업들이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나 실적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LNF가 아직 저평가 매력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탄탄한 기업이지만 LNF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아서 조금 더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성훈 대표는 2차 전지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갑론을박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리튬 움직인 것도 뭐 탄산 리튬뿐만 그거밖에 안 오른 거 아니냐. 이거 중국이 무슨 감산이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픽이 좀 있다면요. 그래도 픽은 저는 에코프로 BM을 그래도 소재 정통의 쪽으로 강자. 네. 왜냐면은 1분기도 흑자를 한번 눈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LNF 같은 경우는 2분기 한 500억 정도 적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군계 일학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BM도 약보합권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제 마이너스 1%대인데 지금 9%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포스코 엠텍이 일단 포스코 퓨처엠에 관련돼서 본다면 그래도 흑연에 대한 중국 제재 여파가 계속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 국산화 관련된 긍정적인 희망 회로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포스코 엠텍만 오르고 퓨처엠은 좀 하락을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일부 오보행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9만 원대 오보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때 포스코 퓨처에도 반등을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보행 이슈 끝나고 나면 포스코 엠텍을 보되 포스코 퓨처엠을 보되 지금은 포스코 엠텍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그 오보행 이슈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의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포스코 그룹주 그다음에 다음 주 관련돼서는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대표는 에코프로 BM이 안 가고서 2차 전지를 논하지 말자. 우리 정영 팀장은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픽이 좀 있다면 그래도요. 네, 뭐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이게 수요 견인은 아니죠. 이제 공급 그렇죠.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에서 이런 생태계가 좀 조절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확인도 아직 안 된 거죠. 뭐 리튬 감산했는지 안 했는지도. 얼마만큼 감산을 해서 얼만큼의 이런 네. 시장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리튬 가격의 반등을 기대해도 될지가 근데 물론 이제 계산이 이렇게 서버리면 상승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막연한 기대. 긍정적인 막연함이 만든 이제 그런 주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8% 9%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물론 이제 다른 이슈가 있었죠. 특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승이 좀 나왔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점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공매도가 가장 많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시 지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쇼커버도 있으니까.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매매에 가능한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조금 확장을 지어서 요즘 정부에서도 ESS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2차 전지의 발목의 족쇄가 풀리지 않으면 지수가 뭐 3,800, 뭐 4,000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ESS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 걸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신재생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ESS 관련돼서 한중 NCS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를 지표로 삼고 이런 좀 작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그 전략이 조금 먹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대장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걸 지표로 잡고 매매는 ESS 관련된 ESS 관련주다. 좀 중소형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늘이는 LNF, 우리 김성훈 대표는 에코프로 BM. 우리 정규 팀장은 LG 한중 NCS, 한중 NCS. 한중 NCS로 일단은 픽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왜 2차 전지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느냐? 여기 지금 보면요. 오늘 특징 중에 OCI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실적이 적자 나와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지금 7%대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간밤에 폴리실리콘 보니까 선물가가 이제 또 급등을 해서 이 OCI 홀딩스 또 급등하는 거거든요. 이제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감산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야, 리튬만 감산 좀 해주면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태양광 쪽에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감산을 시작을 했고요. 그 수혜로 오늘 OCI 홀딩스가 7%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이 한 강보합이고요. 0.15%,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제가 되게 막 떨면서 봤거든요. 뭐냐 어제 협상 결렬 취소 때문에 소폭이지만 사고 있습니다. 280억 사고 있고 더 좋은 것은 선물을 지금 16분 됐는데 3,600계약 순매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자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코스피 시장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키워드, 이 시각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자동차, 현대차 위기. 정유명 팀장, 노이즈는 늘 있었다. 정유명 팀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위기 정말 꼭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물음표를 찍어주셨고 시장에서는 진짜 다른 해석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볼까요? 네, 저부터 가보면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예견된 당기 순이익에 대한 이 규모가 축소된 건데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뭐 레포트도 많이 나왔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당기 순이익이 22% 전년비 급감했으면 주가가 2%대밖에 하락할 더 빠져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약보합권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좋더라고요. 3%대 반등인데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어저께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현대차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듯이 외국인들이 기대감으로도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전날부터 일본에서 이제 협상하고 발표하고 나서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가격의 인상을 아직까지는 안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현재와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5%에서 그 이상으로 20%대 이상으로 만약에 관세를 맞았다고 한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이미 매수 쪽으로도 기울었다는 점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데 현지화 전략을 짜면 되는데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생산량이 한 30만 대 규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 대 규모로 따진다면 미국 생산량 전반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170만 대잖아요. 네. 그럼 110만 대에서 120만 대까지는 커버량이 그래서 일본 도요타도 한 70% 맞아요. 커버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계산으로 따지면 60에서 70%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리스크가 30%밖에 노출이 안 된 거라는 얘기.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국내에서 이 공사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익스큐즈가 가능하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포드라든가 도요타가 지금 8배, 아니 7배에서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한 8배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5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벤트가 소멸되면 그래도 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30만 원대 중장기적으로 일단 이벤트가 소멸된다는 것도 그냥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는 상황이라서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김성훈 대표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평시라면 울산 공장 버리고 미국에 막 늘린다라고 하면 안 될 말이잖아요. 정말 뭐 지역 경제가 다 망가진데. 근데 오히려 막 관세 충격으로 되면 현대차 그룹에게 미국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또 하나의 이면적인 해석까지도 해주셨고요. 정면 팀장, 노이즈는 늘 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의선 회장이 그 트럼프 당선될 때 투자 발표해버린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좀 아껴놨다가 지금 이렇게 좀 생색을 내도 되는 건데 그냥 괜히 그때 자진 납세를 해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큰 돈인데요. 노이즈는 뭐 어쨌든 늘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1일 알고 우리 이제 뭐 안 됐다 그래갖고 뭐 관세 25% 줄여 맞는다 해서 우린 망했네. 그러면 뭐 코스피가 다시 뭐 2,500으로 내려갈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늘 이제 이런 노이즈는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일본도 타결이 돼서 이제 니케이가 신고가를 좀 찍었긴 했습니다만
트럼프가 그랬죠. 이거 마음에 안 들면 한 달인가요? 분기마다 체크해서 안 되면 다시 뭐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들어왔으면. 뭐 예. 방송만 아니면 제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노이즈는 우리가 늘 달고 있고 앞으로도 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주주 양도세 또 이제 배당 관리 분리과세 그리고 이런 관세 노이즈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냥 미국으로의 어떤 좀 좋은 그런 좀 이게 태도만 좀 보여준다면 어쨌든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이런 것들을 녹여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노이즈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장은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기대가 없는 쪽 그게 이제 저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관세 해소되면은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것 같고 관심도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거나 요게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죠. 네. ESS 이런 쪽. 그리고 시장 노이즈와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쪽이 바이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 약간 좀 쉬어가고 지수도 좀 횡보를 한 구간에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단기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키워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앞서 이제 작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8월이 됐고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럼 25%면은 괜찮은데 만에 하나 그 이상이 나온다면 이건 좀 우리의 각본에는 없는 거잖아요. 죽어라. 그럴 때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죽어라라고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징벌적 관세가 나온다면. 굵고 짧게 좀 충격은 좀 셀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아직 시장에서는 염두하지 않은 노이즈이기 그거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제가 보기엔 100포인트 이상의 굉장히 굵고 짧은 시장에 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일한 변수는 징벌적 관세, 그러니까 25%가 넘게 때리는 거, 네. 요거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것은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